여러분, 잠깐 이런 경험 없으세요? 40에서 50대가 되어서 만난 남자. 매 주말마다 만나고 좋은 곳에 데려가 주기도 하는데 정작 진지한 얘기는 안 하는 그런 상황. 아, 정말 답답하죠. 이 나이에 장난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심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잠 못 이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실 40에서 50대 남자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할 때는 숨길 수 없는 행동들이 있어요. 20에서 30대 때와는 다르지만 나름의 특별한 신호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행동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남자가 정말 재혼까지 생각하는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건지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애매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남자가 진심으로 여자를 좋아하면 그 여자를 다른 남자가 빼앗아갈까봐 불안해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자기 품 안으로 데려오려고 하죠. 굳이 사귀자는 말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고백을 안 할 이유가 없거든요. 요즘에는 뭐 사귀자는 말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진짜 진심일 때는 그래도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진짜 여러분한테 진심이고 확고한 마음이 있다면 얼른 내 거라고 확실하게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 못 만나게 하고 싶고 나도 너의 것, 너는 내 것, 이런 식으로 규정 짓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반대로 계속 애매모호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중년에는 더욱 그래요. 이미 한번 결혼을 경험했다면 결혼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일인지 알고 있을 테니까 진심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갈등 상황에서 양보를 하려고 해요. 이것도 정말 특징적인 행동이에요. 여자랑 의견 충돌이 있거나 가치관이 다를 때 심지어 싸움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이 여자를 진짜 좋아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많이 떠날까? 이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지는 않을까? 내일 연락이 안 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더 좋아하는 사람이 약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아, 그건 아니잖아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참고, 그래, 자기야 자기가, 그럼 그렇게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양보하게 되는 거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남자들이 먼저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양보해서 결국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게 승리 아니에요? 내가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보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훨씬 좋잖아요. 세 번째, 여자에게 지출을 아끼지 않게 돼요. 40에서 50대가 되면 경제관념이 확실해지잖아요. 이미 한번 결혼을 경험했다면 더욱이 돈 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괜찮은 레스토랑보다는 가성비 좋은 곳을 선호했는데 이 여자가 분위기 좋은 곳을 좋아한다고 하면 기꺼이 그런 곳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40에서 50대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삼겹살 먹으면 좋은데 굳이 스테이크를 써야 하나? 굳이 이런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야 하나? 이거 그냥 동네 카페에서 만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원하니까, 이 여자가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기꺼이 쓰는 건데요. 진짜 좋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여자한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오히려 더 아껴요. 그래서 진짜 어떤 경우를 보면 몇 년 동안 자기 옷은 안 사요. 예전에 입던 옷만 계속 입고 다녀요. 근데 여자친구 선물할 때는 괜찮은 걸로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고, 진짜 남자가 진심인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가 남자친구 옷도 사주고 그 여자가 남자친구 예쁜 것도 챙겨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양방향으로 챙기는 거죠. 요즘 지혜롭고 현명한 여자친구는 내 남자친구의 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요.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먹어야지. 다음엔 내가 더 맛있는 거 사줘야지. 이 사람에게 부담이 전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는 상대를 성장시키려고 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려고 해요.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좋은 표현이죠.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진짜 서로를 성장시켰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랑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은 정서적인 풍부함도 있고 실제적인 발전도 있어요. 40에서 50대가 되면 서로 이미 많은 경험을 쌓은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제가 아는 50대 초반 커플이 있는데요. 남자분은 평생 책을 별로 안 읽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자분이 독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매달 책을 두세 권씩 읽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시더니 지금은 함께 서점 가서 책 고르는 재미에 푹 빠져 계세요. 반대로 여자분은 남자분이 등산을 좋아하시니까 운동화 사서 함께 산에 오르기 시작하셨고요. 서로를 위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반박할 수 있어요. 아니, 있는 그대로의 저를 좋아해야지 뭘 저를 변화시키려고 합니까? 근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40에서 50대가 되어서 재혼을 생각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해요. 왜냐하면 중년의 삶에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존재는 정말 드물거든요.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직장 동료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부부나 연인은 다르잖아요. 서로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진심일 때는 내가 이 여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뭔가 기여할 수 있다면 굉장히 그걸 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섯 번째, 남자가 진짜 여자를 좋아하면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생겨요. 우리라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특히 40에서 50대가 되면 각자의 생활 패턴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주말 계획을 세울 때도 나는 뭐 하지가 아니라 우리 뭐 하지? 우리 어디 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심지어 각자의 취향이나 의견이 다를 때도 너는 그런 취향이구나. 나는 다른데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절충해서 뭔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제가 아는 45세 재혼 커플이 있는데요. 남자분은 골프를 좋아하시고 여자분은 문화생활을 선호하셨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주말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남자분이 우리 이번 주말에는 뭐 하지? 하면서 둘 다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더 과하게는 이 여자를 보호하려 들어요. 이거는 통제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걸 걱정하거나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진짜 걱정이 되어서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하고요. 근데 이것도 진짜 관심이 없으면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죠. 어디 가든 뭘 하든 상관없고, 하지만 진심으로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안전이나 건강이 내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섯 번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 진짜 이 여자를 좋아하는 40에서 50대 남자는 허무맹랑한 미래를 얘기하지 않아요. 허무맹랑한 미래를 얘기하기보다는 진짜 지극히 현실적인 미래에 대해 얘기를 해요. 많은 여자들이 착각하는 게 자기 뭐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싶어. 몇 년이면 내가 그런 곳에 살게 해줄게. 나만 믿어봐. 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고급 외제차 타고 싶어? 무슨 색 좋아하는데 막 해요. 그러면 여자도 아 오빠 막 어우 진짜 로맨틱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중년이 되면서 젊었을 때 못해본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는 나 대출이 아직 얼마 남았고 아이들 대학교 등록금도 생각해야 하고 막 끔찍하게 현실적인 소리를 해요. 현실적으로 얘기하니까 여자들이 막 그 미래가 막 너무 현실적이야. 막 답답한 것 같고 막 대출 얘기 나오니까 기분이 좀 그렇고. 근데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고 진짜 현실이거든요. 40에서 50대 대부분이 그렇고. 근데 그런 거는 회피하고 싶고 막 영화 같은 미래에 대해서 막 환상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허무맹랑한 미래 얘기하는 중년 남자들 너무 많아요. 공수표 던지는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할 거니까, 그 미래에는 당신이 없을 거니까 막 던지는 거예요.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하는 건 진짜 중년 남자가 진심일 때예요. 왜? 당신과 진짜 미래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 현실을 솔직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당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한테도 공수표 던지는 거예요. 뭔가 멋있어 보이게. 진짜 진심인 경우는 내가 불편한 얘기더라도, 왜냐하면 현실이 때로는 씁쓸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현실적인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제가 정말 많이 조언을 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무슨 얘기했어요? 남자가 먼저 애매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확실한 관계를 만들려고 한다 했죠?
마지막으로 진짜 40에서 50대 남자가 진심이면 애매하게 계속 만나지 않고 결혼을 먼저 제안해요.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특히 중년에는 더욱 그래요. 이미 한번 결혼을 경험했다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 결정을 먼저 꺼낸다는 건 정말 진심이라는 거죠. 남자가 어느 정도 나에게 확신이 있는데 결혼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여자 혼자 남자가 나에게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경우예요. 이 남자에게 이 여자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남자에게 이 여자가 재혼 상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억울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외면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나에게 정말 진심인 사람한테 시간을 쓰는 게 좋지.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 남자가 마지막으로 진짜 좋아하면 나의 남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길 바라면서 진심으로 결혼을 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행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애매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려고 해요. 두 번째, 갈등 상황에서 양보를 하려고 해요. 세 번째, 여자에게 지출을 아끼지 않게 돼요. 네 번째, 상대를 성장시키려고 하면서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려고 해요. 다섯 번째,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생겨서 우리라고 묶어버려요. 여섯 번째, 허무맹랑한 미래가 아닌 현실적인 미래에 대해 얘기해요. 일곱 번째, 결국에는 결혼을 먼저 제안해요. 이런 행동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 남자는 정말 여러분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행동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40에서 50대의 연애는 20에서 30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더 신중하고 현실적이어야 하지만 그만큼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기다리기만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 여러분도 그 남자에게 진심이라면 여러분도 이런 행동들을 보여주세요. 중년의 사랑은 더욱 주고받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40에서 50대라고 해서 사랑이 늦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나는 사랑이 더 소중하고 깊을 수 있어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애매한 관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정말 가치 있게 여겨줄 그런 사람을 만나시길 바라요. 연애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관계예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진짜 진심인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남자 심리는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